자, 이제 7번 문제로서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유형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유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단독으로 열차가 하나만 다리를 통과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다리를 통과하든 터널을 통과하든 무언가를 통과하는데 안 보이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찾는 거니까 다리를 통과한다는 것보다 터널을 통과하는 거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그냥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건너는 경우로 생각하지 말고 터널을 통과하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걸 먼저 물어봐요. 자, 그럼 터널을 통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차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이걸 터널 기차로 하지 말고 만약에 사람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터널이 있고 터널이 만약에 여러분들 1km라고 할게요.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사람이 통과하는 경우는 속력이 몇이냐면 1시간 동안 1km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km/h로 대답하면 되죠. 다시요. 사람이 1km를 터널을 통과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걸린 시간 1시간, 이동거리 1. 그래서 1분의 1에서 1km/h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기차는 살짝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기차가 이렇게 처음에 존재했는데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똑같이 1km가 있고요. 자, 이번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만약에 걸린 시간이 10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분. 자, 그럼 10분 동안 통과했다라고 하면 아까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각이 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다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할 때 진짜로 사람은 사람 두께를 따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1km로 생각해요. 근데 기차의 경우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앞바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통과한 거리가 1km가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즉 저 상태를 원한다는 게 아닌 거죠. 저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앞바퀴가 여기까지 갔을 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단순히 1km가 아니라 기차의 길이까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경우는 앞다리가 터널 끝에까지 도달했을 때 사람의 두께를 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터널 시작해서 터널을 나왔을 때 그냥 사람 나와버리면 1km 움직였구나 라고 바로 대답하셔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바로 답변하시면 돼요. 근데 기차의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앞바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동한 거리가 1km인 게 맞아요. 근데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을 때를 원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 그럼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두 번째 그림인 빨간색 그림일 때를 원한다는 얘기고 저렇게 빨간색 그림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앞바퀴가 여기에 도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터널 1km 외에도 X만큼 더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X가 기차가 총 이동한 거리가 되고요. 그때 뭐 10초 걸렸다? 그럼 이렇게 10 단위가 안 맞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옆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건 완전히 통과한 걸 원하기 때문에 기차의 길이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케이스 4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차가 40m의 속력으로 72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다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이렇게 기차가 해서 이 앞바퀴가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건 요만큼 앞바퀴가 도달한다는 얘기니까 기차 거리 X까지도 기차 길이 X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터널이 720m입니다. 자, 그러면 기차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720 더하기 X가 되고요. 몇 초 걸렸다고요? 20초가 걸렸대요. 그랬더니 시간분의 거리 그랬더니 그게 속력 40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720 더하기 X는 800이 되는 거니까 X값은 80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차의 길이가 지금 현재 80인 걸 파악을 했고요. 자, 문제에서 같은 속도로, 즉 같은 속도라는 건 40m/s로 통과하는데 이번엔 1.2km 바꿔보면 1200m라는 얘기죠. 자, 1200m의 기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한다. 바꿔보면 기차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여기에 기차 거리 80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80이라는 기차를 X시간 동안 움직였더니 속도가 몇? 4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x 값은 1280을 40으로 나누는 걸 원하는 거죠. 자, 43, 120, 80이니까 32. 따라서 몇 초 걸린다? 32초 걸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 문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케이스 4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만약에 기차가 다리를 건넌다,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사람하고 달리 앞바퀴가 완전히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려면 결국에는 기차의 길이까지도 이동한 거리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기차가 다리를 통과한다, 터널을 통과한다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터널을 통과했는데 터널이 들어가서 전혀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이렇게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들어간 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완전히 통과한 걸 생각하니까 요 1번 상태를 생각했는데 요 상태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 상태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까지 있을 때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이 뭐냐면 기차가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진입하고 나서부터 시간 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뒷바퀴가 어디에 있는 상황을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 상황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배웠던 터널을 통과한다, 다리를 통과한다는 상태면 이 뒷바퀴가 이렇게 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뒷바퀴가 여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요 만약에 터널의 길이가 800m라고 하면 이번엔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순수하게 800m가 되죠. 기차의 길이를 따로 더할 필요 없이.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있으면 다시 앞에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상태요.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됐죠? 기차가 터널을 통과한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터널의 길이가 만약에 800m면 요 800m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x만큼 기차의 길이만큼 더 움직인 거니까 이동한 거리가 800 더하기 x가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터널 안에서 기차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예요.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걸쳤을 때가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자, 요 파란색인 상태면 요 뒷바퀴만 보세요. 뒷바퀴만 보시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 거니까 이동한 거리가 800m인 게 맞아요. 됐죠?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빨간색 상태를 원하는 거니까 저렇게 덜 나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덜 나온다는 얘기는 요만큼 기차의 길이 x를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동한 거리는 800-x가 되는 거예요. 아까 다리를 통과한다, 터널을 통과한다는 건 800 더하기 x. 그래서 터널 길이 혹은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하는 게 이동거리였다면 터널에 들어가서 안 보였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곧 기차 길이를 빼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터널의 길이 빼기 열차의 길이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무궁화호가 일정한 속력으로 다니는데 길이가 360m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4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36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4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터널의 길이가 360m인데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360-x입니다. 얼만큼? 4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근데 무궁화호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고 했으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40분의 360-x라는 게 일정한 속력의 값이라는 얘기죠. 자, 길이가 6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80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600m의 다리를 완전히 건넜다. 600 더하기 x가 열차가 이동한 거리죠. 그게 몇 초? 80초. 이게 둘이 속력이 같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양변에 80 곱해주면 여기에 2를 곱해주는 상태가 되니까 720-2x는 600 더하기 x가 되고요. 120은 3x. 따라서 x값은 40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차의 길이, 무궁화호의 길이는 40m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열차가 마주보고 오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54페이지 114번하고 99페이지 265번 문제를 그냥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으나 문제를 그냥 바르고 가서 설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무궁화호는 길이가 5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5초가 걸린다. 자,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500 더하기 x를 25로 나눈 게 뭐가 된다? 무궁화호의 속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궁화호가 12m/s의 속력으로 달리는 80m 길이의 KTX와 서로 마주보고 달려서 완전히 지나치는데 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12m/s의 속력으로 달리는 80m 길이의 KTX하고 서로 마주보고 달린다. 자, 기차 하나가 있고 기차 하나가 있습니다. 기차 하나를 멈춰놓은 상태에서 통과시켜버리면 지금 얘가 KTX의 길이가 80이라고 주어져 있고 무궁화호의 길이는 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만큼 앞바퀴가 움직이게 됩니다. 라면 이동한 거리는 80 더하기 X가 돼요. 근데 이 80 더하기 X라는 건 무궁화호하고 KTX가 같이 움직여도 결국에는 X 플러스 80이라는 이동거리는 동일해집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80이라는 이동거리는 결국엔 두 기차가 이동한 거리의 합인 거죠. 자, 그래서 25분의 500 더하기 X라는 무궁화호의 속력에다가 몇 초가 걸렸다고요? 5초가 걸렸대요. 더하기 그 다음에 12m/s로 달리는 KTX도 5초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 얘가 이동한 거리, 두 개 이동한 거리는 곧 X 플러스 8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약분시켜서 5, 그러면 100 더하기 5분의 X 더하기 60은 X 더하기 80입니다. 자, 그럼 160에서 80을 빼는 거죠? 자, 그럼 요점 80만 남고요. X에서 5분의 X를 빼면 5분의 4X가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곱하기 4분의 5. 그래서 20 곱하기 5니까 X는 100. 따라서 무궁화호의 길이는 100m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3번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